안녕하세요, 여러분. 운영체제 과목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운영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1번 문제 살펴볼까요? 네, 다음 중 용어 설명이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자, 1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왔나요? 네, 분산 운영체제다 하고 나와 있죠. 분산되어 있다라면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운영체제, 여기 운영체제가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게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이제 둘러싸여져 있어서 사용자가 뭔가 요구사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안에 내부에 컴퓨터 종류를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던 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운영체제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보면은 포스트 PC가 있습니다. 포스트 PC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우리는 어때요? 집에서 데스크탑으로 주로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시장이 노트북 시장 그리고 핸드폰 시장으로 옮겨왔죠. 그래서 데스크탑 위주의 인터넷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기기, 그거를 포스트 PC다라고 해요.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용어가 뭐가 있냐면 멀티 스래싱이다라고 있죠. 이 멀티 스래싱이다라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 라는 것은 여러 개의 멀티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여러 개의 프로그램, 멀티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CPU 성능이 어때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죠.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죠. 이거를 멀티 스레싱이라고 하고, 자, 멀티 스레딩이라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CPU와 공용 자원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을 용어상으로 스레딩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3번에서 설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SSD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하드디스크를 대신하는 거죠. 하드디스크는 부피도 크고 소음도 크고 충격에 약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의 단점을 고쳐서 만든 게 SSD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보다 더 빠른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고요. 란드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 매체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특정한 기능만 수행하도록 특정한 기계에 저장된 걸 말을 하죠. 예를 들면 에어백은 에어백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임베디드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에 항상 의존해서 기능을 수행한다. 아니죠. 해당되는 기계에서만 단독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은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서로 조합된 형태다. 변경이 쉽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소형 PC로 분류된다. 다양한 용도 아니죠. 특정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전자제어 시스템이다. 그래서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이 맞고요. 4번도 한번 볼까요? 표준의 단일 솔루션을 제공한다. 제어, 단말기기, 정보, 가정기기, 네트워크, 기기 분야 등에 쉽게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특징을 살펴본다면 일단은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에어백 터져주세요 라는 거죠. 특정한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이제 내장시켜가지고 아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미리 정의된 작업만 수행을 하고, 사용한다는 예로는 전자사전, 에어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 3번입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네. 파일 할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파일 할당에는 연속 할당이 있고, 연속 할당. 여러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연속되지 않은 할당이 있다. 불연속 할당이 있군요. 자, 불연속 할당에는 이제 섹터 단위 할당이 있고, 그 다음에 블럭 단위 할당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자, 연속 할당은 파일 생성 시 연속된 블럭에 이제 파일을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다. 파일, 연속된 영역에 파일을 할당하는 것. 그 다음에 연결 할당이다. 파일에 할당된 모든 블럭에 다음 블럭의 위치를 나타내는 포인터가 포함된다. 자, 이거는 이제 연속이고요. 이렇게 연속된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띄엄띄엄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사이에 무조건 공간이 있지만 이렇게 떨어져서 하게 되는 거고, 여기다 저장을 했다. 그 다음 거는요. 100번지에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100번지에 가야 돼. 이렇게 가서 거기에 보면 좀 B가 있고, 너 그 다음에는 200번지 가야 돼. 200번지에 가면은 C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음 블럭의 위치를 나타내는 포인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연결 할당이 되는 거죠. 자, 3번을 보면 연결 할당의 파일 할당 테이블에는 각 파일의 시작 블럭과 함께 길이 또는 마지막 블럭을 나타내는 정보가 기록이 되고요. 4번에 보면 연결 할당이 더 우수하다. 여러분은 보기에 어때요? 연속이 더 우수해요? 연결이 더 우수해요? 당연히 연속이 더 우수하죠. 그래요? 연속이 없으니까, 이런 공간이 없으니까 이런 연결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HRM 방식으로 스케줄링을 해요. 입력된 작업이 다음과 같을 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그럼 HRM은 어때요? 공식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서비스 실행 시간분의 대기시간 더하기 서비스 시간. 이렇게 해서 값이 어때요? 많이 나오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20에 5 더하기 20이 되죠. 그래서 20분의 25가 되는데, 일단 우리가 빠르게 알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만 일단 고르면 되니까, 얘는 대강 얼마다? 1점 얼마겠군. 이렇게 이제 미리 해놓고, 자, 두 번째는요. 20분에 40 더하기 20이 되어서 20분의 60이죠. 그러면 3이 나오군요. 자, 다음은요. 45분에 15 더하기 45를 하게 되면은 45분에 60이 되어서 1점이군요. 1점 얼마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20분에 20 더하기 20이 되어서 20분에 어때요? 40이 되어서 2가 되는군요. 그러면 가장 큰 값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제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가상기억장치 구현에서 세그멘테이션 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가상기억장치가 여러분 무엇인가요? 주기억장치가 이만큼 있는데, 자, 남아있는 공간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주기억장치에 일단 들어가야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데 너무 공간이 작아서 얘가 못 들어가는 거죠. 딱 봤더니 하드디스크가 있네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일부분을 떼가지고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구현을 한 거죠. 그럼 얘가 들어갈 수가 있군. 이런 게 가상기억장치죠. 그럴 때 기법 중에서 이제 페이징 기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페이징 기법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책의 종이가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져 있죠. 이 공간을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 놓는 거죠. 미리 나눠 놓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넣는 것이고 세그먼테이션 기법이다라고 한다면 자,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크기의 세그멘트로 나눈 후에 주기억장치에 이제 적재를 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네, 그럴 때 이제 또 뭐가 필요하냐면 주소의 개념이 서로 다르죠. 결론은 얘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주기억장치처럼 쓰지만 실제로는 하드디스크잖아요. 네, 그래서 주소 체계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지 데이터는 가상기억장치 몇 번으로 들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 표가 있게 됩니다. 얘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주소 변환을 위해서 페이지맵 테이블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얘는 세그멘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틀린 건 1번이고 2번 설명을 보면 세그멘테이션은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블럭으로 나누어 수행합니다. 그 단위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 각 세그멘트는 고유한 이름과 크기를 갖습니다. 다양한 크기니까. 그 다음에 기억장치 보호 키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앞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페이징 기법이 있는데 페이징 기법을 사용을 했을 때 페이지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첫 번째, 페이지 크기는 일반적으로 이해 케이스입니다. 이진수 체계를 지원하는 컴퓨터 구조상 페이지 크기는 이해 지수성이고요. 두 번째, 페이지 크기가 컸을 때, 작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같은 크기를 했을 때 페이지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경우, 그 다음에 페이지 크기가 이렇게 잘게, 이렇게 이제 쪼개지는 경우가 있겠죠. 자, 얘는 A다, B다 이렇게 되고 얘는 A, B, C, D, E, F가 되겠죠. 그러면 테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A라는 페이지는 실제적으로 원래는 몇 번지였는데 몇 번지에 있어요. B라는 페이지는 원래 뭔데 자, 세로는 몇 번지에 가게 됐어요. 이게 두 줄만 있으면 되죠. 근데 이렇게 잘게 쪼갠 건 어때요? A는요, B는요, C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F는요 이런 식으로 테이블의 크기는 커지게 됩니다. 이번에 보면은 페이지 크기가 커지면 페이지 수는 개수는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는 작죠. 자, 3번에 페이지 크기가 작아지면 페이지 크기가 클 때보다 내부 단편화가 작아진다. 내부 단편화는 데이터가 들어가고 남은 공간이죠. 그래서 아주 조그만 데이터가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조그만 데이터 들어가고 이만큼 공백이 남잖아요. 근데 얘는 조그만 건 들어가니까 남아있는 공백은 적죠. 들어가고 남은 공간을 우리는 내부 단편화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부 단편화는 작아진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사용 효율은 증가한다. 사용 효율이다라는 것은 이제 다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조그만 것이 두 개가 들어온다. 그럼 너무 이쪽이 낭비가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남은 공간이 적으니까 메모리를 다 활용하고 있군. 효율성이 좋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번에 동일한 크기의 데이터를 디스크에 입력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이죠. 시간은 페이지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하다라는 건데요. 얘는 A, B만 들고 날르면 되죠. 몇 개만 들으면 돼요? 두 개만 들고 이제 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속도가 빠른 거죠. 근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페이지 크기가 작잖아요.
그럼 어때요? 한 개 들고, 한 개 들고, 한 개 들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입출력 때는 이제 시간이 얘는 이제 늦어지는 거죠. 이렇게요.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동일한 이제 크기였을 경우에 잘게 쪼갰을 때는 자주 들락달락 해야 되니까 입출력 시간이 늦어지는 거고, A, B는 두 번만 왔다 갔다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출력 되는 시간이 이제 이거보다는 이렇게 잘게 나눈 거보다는 이제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SSTF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디스크 스케줄링을 할 경우에 보기에 요구 큐에 있는 트랙의 이동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그랬어요. SSTF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기법인가요? 현재 헤드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요청을 먼저 서비스하는 방법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볼까요? 그래서 나열하면 13, 20, 47, 52, 67, 72, 83, 169 이렇게 있죠. 지금 현재 헤드 위치가 72다라는 거죠. 그럼 67이 가깝나요? 83이 가깝나요? 67이 가깝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52가 가깝나요? 83이 가깝나요? 52죠. 그 다음 47이죠. 그 다음 22죠. 그 다음 13이죠.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방향 바꿔서 83이죠. 그 다음 169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모니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모니터다라는 기법은 어디서 나오나요? 동기화 기법이 되는 거죠. 동기화 기법 중에서 세마포어 방식이 있고, 거기에 이제 모니터 기법이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임계 영역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사람은 누굴까 해서 줄 서서 기다리면은 다른 일을 못하니까 프로세서들이 각자 일을 하고 있다가 우선순위에 있었는 번호표 받는 거죠. 번호표 주문해 놓고 있다가 야 누구야 라고 부르면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누구야 라고 부르는 동기화 기법 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즉 처리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의 경계에서 상호 배제가 시행이 되고 자료 추상화, 정보 은폐 기법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이 안에서 보이지 않죠. 이 안에 있는 일이 보이지 않죠. 공유 데이터,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시저로 구성이 되고 모니터 외부에서는 모니터 내의 데이터를 직접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 들어가 있는 프로세스만 해당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가 있는 그런 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디스크의 운영체제의 디스크 스케줄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디스크 스케줄링이다 라고 한다면 사용할 데이터가 디스크상에 여러 곳에 저장되어 있을 경우 어떤 데이터를 이제 어떤 순서대로 가져오는 게 헤드의 이동 경로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연구하는 거죠. 1번에 보면은 FC, FS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입력된 순서대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방식이 되죠. 이게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택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택배를 어떻게 배송을 할 거냐? 그냥 주문한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거리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SSTF 방식은 현재 헤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요청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 즉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가까운 데부터 먼저 배송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 C스캔 방식이다 라는 방식은 헤더가 안쪽으로 진행하면서 가장 짧은 탐색 거래 요청을 서비스를 하고, 자, 끝까지 갔으면 이제 다시, 네, 이렇게, 네, 이러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섹터 큐잉 방식이다 라는 것은 섹터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네, 섹터 위치에 따라서 재정렬하고 가장 가까운 섹터를 먼저 서비스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아이노드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구조는 부트 블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 블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노드 블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블럭이 있고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부트 블럭에서는 부팅 시에 필요한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슈퍼 블럭은 하드디스크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저장을 하고 전체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들이 저장이 되고요. 아이노드 블럭은 파일에 대한 모든 상태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번호, 파일 크기, 파일 유형, 그리고 최종 수정 시간이에요. 최초 수정 시간이 아니라 최종 수정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4번이 되겠고요. 데이터 블럭에서는 실제적인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